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.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. 아직까지 이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하면 뭘까 하고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하에 지난해 4월 5일 첫 선을 보인 상품입니다. 펀드지만 소득공제라는 이 세제 혜택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요. 지난 1년간 참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. 재테크 트렌드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의 지난 1년을 짚어봤습니다.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%는 이 벤처기업의 신주에 그리고 35%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지정 해제 이후에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. 설정액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펀드의 돈이 드나드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설정액은 지난해 6월에 총 2조 9천억 원을 넘긴 이후에 최근 10개월째 답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일반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. 지난해 8월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16.2%나 감소한 6,3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. 왜일까요?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에 좀 암울한 시장 상황을 만났습니다.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기억하시죠?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률이 곤두박질을 친 건데요. 지수가 하락하자 여기에 마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흠이 됐습니다. 지난해 연말에 펀드 결산을 했을 때는요. 그러니까 4월에 출시돼서 12월까지 누적 성과가 평균 13%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. 총 12개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장에 출시가 돼 있는데요. 올해 이후의 수익률만 좀 보면 10.3%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현재 운용 규모는 KTB 자산운용이 가장 큰데요. KTB 자산운용을 찾아서 지난 1년간의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과를 들어봤습니다. 저희가 KTB 자산운용이 이제 공모펀드에서 저희가 MS를 좀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그렇게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신 포인트는 3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우선 이 공모펀드임에도 매자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점, 매자닌들 CB나 CPS, RCPS 등으로 펀드의 20% 정도를 채울 수 있었고요. 두 번째 포인트로 IPO,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KTB 자산운용이 과거 2, 3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레코드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주식, 코스닥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 펀드에서 그런 종목 발굴과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강점을 가졌던 이 3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1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뭐 중간에 좀 수익률의 굴곡도 있었고 시장이 어렵기도 하면서 환매 자금도 꽤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구간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1년을 좀 기다린 만큼 일단 그 소득공제 혜택까지 생각해서 3년을 본다면 분명히 소득공제 혜택 플러스 수익 알파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개별 펀드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규모는 KTB 자산운용이 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. 총 2,943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. 2위부터 5위권에 있는 펀드와도 좀 차이가 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5개 펀드는 수익률 기준은 아니고요. 설정액이 큰 펀드만 좀 꼽아봤습니다. 1위에 있는 KTB 코스닥 벤처펀드 6개월 성과는 0.06%로 좀 지지부진하죠. 하지만 연초 이후에 11.0%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좀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2위에 있는 하나 UBS의 코스닥 벤처펀드 역시 6개월 성과는 0.5% 수준, 또 연초 이후에는 7.5%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연초 이후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인베스트먼트 쪽이네요. 현재 15.6% 성과고요. 다만 6개월 성과는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. 코스닥 벤처펀드에 앞으로 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점은 뭐가 있을지,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도 들어봤습니다. 네, 일단 세제 혜택은 2020년 말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023년까지 일단 세제 혜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올해와 내년까지 이제 가입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올해 가입해도 바로 이제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혜택일 것 같고요.
또한 이제 코스닥 벤처의 가장 큰 장점인 IPO를 통해서 공모가에 좋은 주식을 싸게 받아서 정부의 정책대로 그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IPO 기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, 그 기업들이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코스닥 벤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시장 상황이 분명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, 그렇기에 오히려 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, 그리고 단순히 코스닥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유니콘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. 네, 코스닥 벤처펀드는 중소, 중견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장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들으신 것처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 1년간 주가 변동에 좀 취약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이력 탓인지 앞으로도 폭발적인 자금 유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많은데요. 앞으로의 1년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.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.